그 조격신당이 쇠빙성칼한다 막 이렇게 하지만 저는 얼음을 이렇게 반올로 깨는 느낌이에요. 숫자가 너무 적어서. 뭐 대통령도 이게 무슨 과학기술 R&D 쪽에 카르텔, 그러면서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재학생, 4학년 여학생의 그 기자회견 이야기를 듣다가 울 뻔했어요. 네, 의원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깜짝 질문 같은 걸 하나 드렸어요. 과학기술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좀 상식 퀴즈인데요. 첫 번째 문제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짜 되게 긴장되네요.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좀 높아져요. 정말요? 그 앞에 있는 걸 제가 질문을 본 적이 없는데. 첫 번째 질문. 다음 중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 도출되는 식은? 잠깐만, 이건가? 네, 1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탄소, 4번 산소. 수소?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사실 컴퓨터에서 화학을 하진 않죠. 가장 상식적인 질문인데 이제부터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세 번째, GPT. 이거는 쉽게 맞추실 것 같아요. 약자가 어디의 약자일까요? 잠깐만요. 2번. 이거는 의외로 전 어렵다 생각했는데 의원님들이 다 맞추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요즘 제일 핫해서 그런가 봐요. 트랜스포머는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4번부터는 근데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어려워요. 저는 1, 2번도 어려웠어요. 4번. 다음 문장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 한국의 기술은 놀랍습니다. 엄청난 기술적 성과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기술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생성 인공지능 시대의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요거를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에서 제일 핫한 분야. 또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경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분야죠. 뭘까요? SOC? 아닐까? SOC? 시스템 온 칩? 정답은 HBM입니다. HDM, 맞아요. 한 문제 좀 더 틀리셨고요. 스페시피케이졌었어야 되는구나. 5번 문제. 이거는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에서 실제로 나온 문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가장 많은 이제 오답률을 보이셨던 문제인데. 베트남을 놀러 가는데 챗 GPT와 여행기를 사용하는 요청인데 답이 끊겨서 오지. 저 이쪽으로는 아주 잘 알지는 못해요. 찍어주시면 됩니다. 찍어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잘 찍으시는지. 그러네요. 메모리 병목 현상이랑 PIM. 4번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어떻게 잘 찍어주셨어요 또? 난이도 어떠셨나요? 난이도요? 높았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광고 타임으로 제가 책 하나 제가 쓴 책인데 지금 제가 나타난 리벨리온 대표님, 피로살 대표님께서도 추천서를 써주신 아까 핌 문제 마지막 문제 푸실 때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서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반도체 쪽은 잘 알지는 못해요. 제 남편도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15년을 일했어가지고 저는 맨날 얘기만 하지 잘은 몰랐지만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서 R&D 예산 삭감 굉장히 좀 핫한 주제였잖아요. 연구자분들 불만이 많으셨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제가 정치에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요? 너무 심각하다는 표현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과학기술 예산은 과학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연속성하고 그 예측 가능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 근데 연속성이라 함은 이게 지금 올해 뭐 조금 깎았다가 내년에 줄게 했을 때 그 연속성을 그냥 깨버리는 연구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연속성을 깨뜨렸다. 그래서 그 연구를 다 죽여버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예측 가능성은 작년에 이제 예산 삭감을 할 당시에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다면
과학자들은 많은 경우에 굉장히 잘 받아들이세요 또. 맞아요. 그걸 보고서 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연구실에서 무슨 연구는 좀 줄이고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데 네네. 그럴 기회도 주지 않았었다는 것.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이 사실 작년 네. 상반기에 늘리겠다 했거든요. 네. 늘리겠다, 하반기에 깎겠다, 올해 문제가 되니까 조금 요만큼 늘릴게, 혹은 내년도에는 원상복귀 해줄게. 네. 그런 상황이라서 말 한마디, 너무 가벼운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담당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계가 거의 초토화됐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카이스트 입틀막 네. 사건 학생들하고 네. 아침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이제 재학생, 4학년 네. 여학생의 그 기자회견 네. 이야기를 듣다가 울 뻔했어요. 네. 너무 절절해서. 그런데 과학기술인들은 심지어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내질 못해요. 내가 거기에 목소리 냈다가 이 다음 연구비 깎일까봐. 맞아요. 그래서 말씀들을 전혀 못하세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대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 네.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이게 무슨 과학기술 R&D 쪽의 카르텔, 네, 카르텔. 그러면서 네.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할까? 그거는 사실은 과학기술의 어떤 결과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기재부의 시선이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네. 퍼부었는데 결과가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실은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성과를 지표를 할 때 그 성공 비율이 되게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쵸. 다른 나라에 네. 비해서.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원래는 제대로 되려면은 100개를 투자를 해서 하나에서 결과물이 터지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연구개발. 과학기술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의 결과물이 나오냐면은 처음에 3년 과제를 신청을 할 때 1번 이거 하겠어요, 2번 저거 하겠어요, 이렇게 3번 뭐 하겠어요 써서 내요. 그렇죠. 쓰는데 그 다음에 실패하면 3년 후에 성공이라는 것은 1번 했어? 2번 했어? 3번 했어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 되게 웃기게 이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네. 3년 전의 것을 기준으로 지금을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앞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그 어떤 토양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거 말고는 다 실패한 연구 아니야? 라고 이제는 잘못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국민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아무래도 대중과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중분들께서도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3년 4년 전에 네이처에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이런 연구를 냈다. 근데 이게 무르익고 또 이제 제품의 형태로 나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주고 그런 게 필요한데,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이거 왜 발전이 없어? 이런 느낌을 많이 보이시는데, 조금 더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현재 과학기술 정책 중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네. 지나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자국 이기주의를 넘어선 그쵸. 수준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과학기술 패권 전쟁 중이죠. 그렇죠. 네. AI 쪽으로. AI라 하면 반도체 부분도 있고 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종합 예술이긴 한데, AI 쪽으로는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무법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동차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교통법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법규. 그렇죠. 네. 안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다 부딪히겠죠. 네. 교통법규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AI 관련된 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해당되는 AI 관련된 기술들이나 이런 그 산업체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관련된 법규가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다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법규가 굉장히 다방면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 R&D 투자액이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세계 5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무려 94조 원 맞습니다. 정도 투자를 하는데, 네. 국민들께서 야,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노벨 과학상 왜 0명이야? 기초과학기술이. 네. 아직까지 이렇게 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아주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고 해결책은 뭐라고 보실까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이어서 네. 얘기할 수가 있는데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된 게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가 시스템이요? 네, 그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네. 이건데 이거는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베니핏, 혜택을 얻는 그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태계에 대한 이해. 네, 네. 어떠한 생태계냐면은 네. 과학기술을 빗댔을 때 저는 이젠 물의 흐름이요? 자주 얘기를 네. 하는데 바다가 있어요. 네. 바다가 있고 거기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이 되고 그쵸. 모였을 때 비가 내리고 네. 그리고 인간은 그 비로 뭐 네. 먹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네. 베니핏을 얻고 다시 흘러들어 이게 네. 순환이 되는 것을 물의 생태계 흐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기초과학 부분은 이 네. 바다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구름은 좀 어드밴스된 기술 쪽에 해당이 되고 공학 같은 거라고 보면 그렇죠. 될까요? 네. 그 다음에 내리는 비가 이제는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사람이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흐르는데 지금 기초과학 없이 가겠다라는 현 정권의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게 혹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초과학에 대해서 왜 이쪽에서 결과가 안 나와 하면서 이제는 기다려주지 아니하면 결국에 위로 올라가서 느껴지는 것 또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과학 쪽에 대한 투자는 영원히 계속되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연구자가 상상력을 끝까지 발휘할 수 있는 맞습니다. 데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지 소위 말하는 노벨상도 나오고 맞아요, 다른 맞아요. 결과물이 네. 나오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평가 시스템 조금 이제는 수증기 증발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딱 끊고 뭐 없네 하고 다시 치우고 하는 상황에서는 네. 절대로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고 평가에 대해서 왜 실패했어 라는 평가를 하면 아니 되고 실패한 것이 또 하나의 결과물이거든요. 어떤 영역에서 실패를 해야 그 그쵸. 다음 영역을 또 알아본다고요. 맞습니다. 실패했으니까 우리 그 다음을 해볼 수 있어. 이러한 분위기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인 평가 시스템에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지티브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차이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전에 이거 해. 네. 이거 했어? 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사실은 파지티브 규제 쪽에 가깝고요. 네. 했어. 그러면. 했어. 네. 네거티브 규제는 3년 전에 요거 빼고 다 해봐. 이거 빼고 다 해보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네. 평가 시스템에도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지금까지는과는 다른 결과물을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어찌 보면. 근데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는 뭘까요? 몰라서 그랬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제가 법안을 조금 이렇게 뜯어보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아직 지금까지 본 걸로만 보면은 우선 법안을 만드시는 의원님들께서 과학기술 쪽에 아까 저희 이렇게 문제도 풀었지만 과학기술 쪽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입법부에서 만들어지는데 아주 경제 논리 쪽에 가깝게 결과물 갖고 와봐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평가든 뭐든. 또 하나는 과학기술 인력 자체가 너무너무 적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의원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고 친다면은 여기는 숫자 자체가 너무너무 적어서 그 조국혁신당이 쇠빙성역할한다 막 이렇게 하지만 저는 얼음을 이렇게 바늘로 깨는 느낌이에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제가 구글에 있을 때도 다이버시티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떠한 그룹이 딱 있을 때 소수잖아요. 내가 혼자다 이렇게 되면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다양하게. 제가 특정이 돼요. 아무리 뭐 무기명 투표를 받더라도 뭔가 무기명으로 뭐 오늘 회식 어디로 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나라는 걸 알아채릴까 봐. 국회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과학기술에 대한 전공자 혹은 이해를 가진 사람 혹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일정 이상이 되지 아니하면은 법안을 추진하는데 또 힘을 받기가 어렵고 이야기를 할 때 토론을 할 때도 속도가 비교가 안 돼요.
이해를 시키면서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밸런스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밸런스 퀴즈. 네, 또 반도체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은 선택하시기 어려운 퀴즈인데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네. 다른 의원님께서도 같은 수위의 질문을 받으셨다는 점. 대한민국 과학기술 R&D에서 네. 둘 중 어디가 더 큰 문제일까? 더 큰 문제니까.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1번 그건 어렵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 2번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는 과기부. 기재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네. 바로 나오셨네요. 네, 네. 오, 쉽게 나오셨군요. 그거는 제가 네. 굉장히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했나 봅니다. 그럼 약했나 봅니다. 2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혹시 그 이혜민 의원님, 네. 자제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대학생 그다음에 이번에 대학교 올라가는. 네. 그럼 딱 적당하네요.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의원님들 이제 자제분들 이제 네. 곧 대학생 정도 20살 정도 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나의 자녀를 대학원에 보낸다면 네. 1번 대한민국 SPK 서울대 포스텍 카이스트 최고 수준 연구실. 네. 2번 미국 아이비리그 중간 수준 연구실. 그래요? 아니 뭘 보셨길래? 근데 저는 그때 이분이 가지는 위상은 중국 과학기술인들한테 어마어마했겠네. 네, 연예인 같은 그런 분이었었어요. 과학자인데도요? 네. 네. 그래서 조육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책도 많이 사서 읽고 정치 참여 선언을 하셨을 때 박수를 막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저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작년까지도요? 그럼요. 네. 무려 몇 달 전까지만 해도